예, 2025년 6월 30일, 음력으로는 6월 6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아침 10시쯤 됐습니다. 자, 오늘은 태고사의 새발견 217번째, 환국사 복원 7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국사 복원에 있어서는, 태고사 있고요. 상상고사, 상고사, 그 다음에 하상고사, 하상고사는 이제 마지막 빙하기 12,000년부터 반고 한인이 통치했던 3,000년, 9,000년까지를 말하고, 9,000년 전부터 수로를 이용한 농경을 시작했던 이때부터 이제 고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근대사는 현대사입니다. 근현대사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태고사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태고사는 자그만치 지금으로부터 한 10만 년에서 7만 년 사이에 약 3만 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대사건이 이 호모 환인이, 이제 이거를 호모 환인이라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환인이 이때를 호모 환인이라 그러는데, 이 호모 환인이 드디어 5억 년의 시각적 사고의 진화 과정을 이 지각적 사고, 즉 언어적 사고로 이제 바꾸고 있는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고사는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미지가 이제 상징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상징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거쳐서 낮의 해마에 기억의 상징이 저장되었다가 밤에 전전두엽에 기억의 상징성을 이렇게 기억하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 사고의 지난 5억 년의 역사 과정은 이미지적이고 개념적이고 꿈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의식의 세계, 영성, 영혼, 초월적인 관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월적. 자, 그래서 이 시각적 사고의 이미지, 개념, 꿈, 무의식, 영성, 영혼, 초월적, 이런 이야기를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환구문명 학술로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을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어적 사고는 어떤 것을 언어적 사고라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의 사고작용을 통해서 기억하고 연산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바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몽적으로 연결되는 그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의 합리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낮에 이미지가 상징화되어서 고정된 것을 이것을 낮에 해마에 저장을 했다가 전두엽으로 이어지고 밤에 상징 세계가 기억으로 남아서 의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형상으로 남아서 기억다발 속에 옷걸이처럼
차곡차곡 이제 쌓이게 되면서부터 혼모 환인인, 다른 말로 바꾸면 혼모 사피엔스가 드디어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태고사의 철학적 사고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존재란 도대체 무엇이고 실제란 무엇이며 순간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순간은 있는가, 존재란 있는가? 제가 볼 때 인간은 순간이 있죠. 예, 우리가 사진을 딱 찍듯이 엄마를 딱 보는 순간, 아기를 딱 보는 순간, 예쁜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순간이 있다면 존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존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순간과 존재를 가지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연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주의 자연 법칙으로 볼 때 우주는 순간이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만 이 우주에는 존재하는 겁니다. 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주는 실제만 있고 순간은 없다. 예, 일단 이렇게 이해하고, 우주는 실제만 있고 존재는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 순간도 있고 존재도 있는데, 예, 바로 순간만 있고 존재만 있다고 말하는 이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자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아를 영어로 셀프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만이 순간과 존재를 획득한 존재로서의 자아를 가진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진 존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누구를 자유를 뺏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가 누구를 지시한다든지 명령할 수가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평화의 행복은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보살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고사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이 생명사상인데요. 보디사트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고,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보리살타라고 옮겼고, 보리살타를 줄여서 우리가 보살사상이라 한다 이거죠. 그거를 한자로 옮기면 본생이 된다는 거죠. 본생. 그래서 본생교가 바로 지금 티베트에 있는 본교, 그 다음에 티베트식의 발음으로는 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교. 예. 자, 이것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이 신앙이고 종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우리의 말과 그래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말과 글을 밝히신 분이 공우 강산 박사님이시고, 그거를 이어서 지금 이제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수 선생님이
세계 최고의 실담학의 이 대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자아가 있으면, 자아라는 것은 인간이 순간을 만들 수가 있고, 찰나적으로 순간을 끊어서 볼 수가 있고, 찰나적으로 순간을 끊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존재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궁극적으로 생명사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럼 어떻게 생명사성을 가지고 있느냐? 본래, 본디, 본래, 그게 밑본인데요. 본래, 본디, 사타구니에서 삭이 터더라는 거죠. 사타구니에서 삭이 터더라.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생사상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살사상은 본생사상이고, 본래 사타구니에서 삭이 트는 아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생명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로 태고사의 새발견의 신앙체계는 뭐냐? 보살사상이다. 생명사상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존재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존재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순간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우주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실제만 있다. 존재는 유일한 독자성을 가져야 하는데, 인과 필연적인 법칙에서는 확률로서만 나타난다. 예, 이거를 카를로 로벨리의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인과에서는 확률로서만 나타나야 한다. 이는 실제 사물의 중심에서 사건 확률로서만 세관이 바뀌게 된다. 즉 사건의 확률로만이 우리가 순간과 존재를 가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자아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주에서 독자적인 존재가 유일무이하게 존재가 출현한 것이 인간의 자아이다. 자아는 나의 독자성에서 출현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이 자아는 환상일 뿐이다. 이게 환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환상인 자아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매우 유익한 환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는 모든 독자적인 존재가 되고 여기서 다양한 독자성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주에는 단 하나의 독자적인 존재는 존재로서 존재할 수가 없고, 우주에서 독자적인 존재가 출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행복,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어느 누구도 뺏을 수가 없고, 그것이 국가의 폭력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힘이라 하더라도 뺏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어려워서 살기가 어렵게 되어서 인간의 존립과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될 때는 국가가 이것을 돌봐줘야 된다는 논리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아는 나의 독자성에서 출현한 인간의 자아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우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란 환상이고 환이고 환상이다. 환상이 자아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매우 유익한 환상이고, 그래서 존재는 모두 독자적인 존재다. 자, 이 존재는 존재 그 자체가 환이고 환상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정도의 일단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 환국사를 복원하고 그 다음에 이 그 역사적인 역사성과 공시성을 우리가 확보해서 인간의 문명사적, 인간의 역사학적, 인간의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 진리의 편에 서갈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보다 더 소수의 폭력자로부터 제거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인간을 억압하고 억제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세기에 해체주의가 나오게 되고 구조주의가 나오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유럽에서는 정치와 도덕을 분리하고 인간의 사랑을 윤리와 도덕과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철학과 사상이 보다 더 확대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성정치, 성폭력, 성혁명이라는 그런 책 속에 우리가 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서론은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제가 태고 사회는 어떤 정신으로 살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왜 한국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보태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 보살사상을 얘기했고, 이 보살사상과 관계되는 것이 이게 이제 극락사상인데요. 극락사상은 바로 우리의 말 수카바타에서 온 말인데, 우리의 말 수카바타, 우리가 지금도 말 속에 문숙이, 희숙이 숙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 맑은 숙자가 바로 수카라는 뜻인데, 우리말 범어 수카에서 온 말이죠. 자, 그래서 수카바테는 밭전자 밭과 마찬가지. 그러면 극락은 수카바테를 극락이라 하는데, 그러면 극락은 뭐냐면 해석을 해보면, 주석을 다뤄보면 밭에 풀 한 폭이 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수렵, 의료, 채집, 자연농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 보살사상과 극락사상이 확대되어서 나중에 이 부처님 사상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불교에서 그 불은 그 부처님이 오기 전에도 이미 불은 있었고요. 유교인 유도 뭐냐면은 공자가 있기 전에 이미 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말하는 것이, 불교가 우리가 시다르트가 만들었던 독자적인 종교가 아니고요. 이 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발전되어서 영어로 BULL 불과 같은데, 황소, 소와 관계되는데, 이 불은 소와 관계되고, 소는 견우와 관계되고, 견우는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은 태양과 관계되고, 불화자와 관계되고, 불과 관계되고, 자, 그래서 이것이
황제가 살고 있는 적윤과 관계되고, 그래서 이 불은 소와 관계되고 태양과 관계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직녀는 삼의 원산지인 중앙아시아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환단고기에 나오는 나방과 아만도, 환단곡에서 나눈 나방과 아만도 바로 이거와 관계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태양은 견우와 관계되고 조로아스터와 관계되고, 이 아스타나가 불이고 태양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절에 가면 비로자니불과 관계가 되고, 비로자니불을 모시고 있는 것을 한자로 정멸보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시기에 이제 우리가 이 무속이 나오게 되고요. 이 무속은 바로 신을 접하는 소리고 신을 부르는 소리이고 소음풀이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샤만이 있고, 샤만은 성인, 성현, 해와 달의 매개자인 삼신과 관계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아까 보살사상, 극락사상, 그 다음에 우리가 맑을 정자, 정화하다 이런 말 할 때 정자, 깨끗할 정자, 정, 맑을 정, 이거는 우리말 비수다에서 나오다. 비수다, 우리가 빛을 빚다는 뜻이죠. 비수다. 자, 그래서 가지런히 하다, 머리 빗다, 잘 정리하다, 이런 말과 관계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태양사상은 광명사상이 되고, 광명사상은 산스크리트로 설화가 되고, 설화는 가라가 되고, 이 가라는 이 가라는 이 호랑이와 관계되고 남방신과 관계된다는 겁니다. 가라는 호랑이와 관계되고, 호랑이는 남방신과 관계된다. 자, 남방문화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라와 관계되는 것이 또 뭐냐면은 감마가 있는데, 감마는 산마에서 왔고, 산마는 감마가 되고, 감마는 감이 되고, 감은 깜이 되고, 이것이 이제 토템 신앙의 곰이 되고, 북방신이 된다. 이거 북방신, 남방신, 북방신. 자, 그래서 우리는 남방신과 북방신의 혼혈 쪽이라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마, 이런 말은 금 따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사마는 산과 관계되고, 공과 관계되고, 북방신과 관계되고, 금 따는 거와 관계된다. 예, 항상 이렇게 하면서도 헷갈립니다. 이게 저도 수없이 하지만 헷갈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마 가라가 있다. 이거 감마 가라. 자, 그래서 이 사마는 금따는 뜻의 북방 신과 관계되고 흑무와 관계가 있고, 백무가 나중에 이제 나타나면서 선악의 개념이 나타난다. 예, 요런 것까지 쭉 이어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현재 기독교에서 선과 악이 어디에서 왔는가? 조로아스터교에서 왔다. 그러면 조로아스터교는 어디에서 왔는가? 태양신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는 금따는 뜻의 북방신과 관계가 됐고, 흑무, 백무가 선악의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이 흑무는 악이고 백무는 선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상은 흑무당의 뿌리가 되는데, 사라 땅은 북방 시베리아 땅의 검은 빛깔도 있지만 흑해 북해성 사상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이 사상은 페르시아와 관계가 있고, 페르시아는 고조선과 관계가 있고, 부여와 관계가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와 관계가 있고, 발해와 관계가 있고, 북미 동부에 관계가 있고, 유카탄 반도의 마야 문명과도 관계가 있다.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란 땅에는 샤머니즘이 분파인 조로아스터교가 선과 악의 개념이 여기서 나타나고, 흑무당과 백무당이 바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분법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 조로아스터교는 이후에 가톨릭 기독교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샤먼 신앙의 삼지 사상이 버려지는 순간이 되었고, 이분법으로 바뀌게 되었고, 샤먼 제국이 사상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 17세기 데카르트,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선악의 개념으로 다시 나타나게 됐는데, 지중해 크레타섬의 샤먼의 제1, 제2 궁전의 몰락이 BC 1427년에 일어났고, 이때부터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공화정이 시작되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이 태고사에서부터 설명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한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가라의 남방신과 감마의 북방신이 연합정권이다. 자, 그래서 이 한은 조선과 숙신을 이야기하는데, 조선과 숙신, 조문인을 포함하는데, 서예 대평은 항해 환동의 문명권에서 DCN형 유전자로서 숙신, 조선, 조문, 숙신, 조선, 조몽, 여기 아인이도 포함합니다. 아인우 연합정권이다. 자, 그래서 이 한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순임금이고, 요순칼때 순임금이고, 우임금이 와서 민유방본이라는 책에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어졌고, 이 서경에 나오는 말이고, 마한 변한 진안이 다시 20세기에 대한제국으로 19세기 말에 대한제국으로 이어졌고, 대한제국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졌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예, 이렇게 우리의 한국사가 오랜 시간을 가지고 변해온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